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레이스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주자는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이 국난 극복과 도덕성 회복 등등의 그런 것을 책임 있게 해결해가는 거대 여당다운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 지역을 순회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예상됐던 이번 전당대회에 돌발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최고위원이 전대에 나설 경우 이른바 친문 표심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강한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답답해하실 때 바로 이제 그게 사이다 아닙니까? 그게 이 지사의 매력이고 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사에게 사이다라는 별칭이 붙은 건 지난 대선 경선 때입니다. 당시 고구마, 묵은지, 밥 등이 등장하며 민주당 경선을 놓고 한식 대첩이란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시원합니다. 또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김부겸 전 의원도 한식 대첩에 참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르가 조금 달랐습니다. 전 뚝배기 같아요. 뚝배기. 오랫동안 같이 있어봐야 그 장맛을 안다고 아마 이제 그런 맛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이다와 뚝배기, 궁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낙연 의원은 어떤 음식에 가까울까요? 최근 한 언론이 낸 기사 제목입니다. 이낙연 의원 사이다에서 고구마로 변했다고요? 입니다. 총리 시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지금은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원도 이런 점을 의식하는 듯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구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별칭이었으니 대선 가도에 나쁘지만 않을 듯도 한데 사이다, 이재명 지사의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족쇄가 풀리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의원과 이재명 지사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얽힌 삼각변수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 구속, 입지 좁아진 윤석열. 오늘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첫날이죠. 이낙연 의원은 등록하고 바로 봉하마을을 찾았다면서요? 네,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이 봉하마을로 향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노전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문 중심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을 의식한 상징적인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이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게 가지고 간 선물도 조금 특별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막걸리입니다. 이 대강 막걸리를 가지고 갔는데요. 이게 대강 만들어서 대강 막걸리가 아니라 대강 양조장에서 만든 이 막걸리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유명한 막걸리라고 하고요. 노 전 대통령의 서민적인 이미지, 그리고 평소 막걸리를 소통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이 의원 본인의 이미지를 모두 고려한 선물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반응을 보이기도 그렇고 안 보이기도 그렇고 저 대강 막걸리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갑시다. 무시하고. 대강 넘어가시죠. 네, 넘어갑시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낙연 의원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고 김부겸 전 의원도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아무래도 이제 노심을 잡기 위한 또 그런 또 일환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이제 그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뚝배기와 사이다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내년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요. 김부겸 전 의원의 생각이 좀 다르죠, 고 반장. 네, 내년에 치러질 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부겸 전 의원은 부산에 더해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다.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천에 대한 생각을 내놨는데 김부겸 전 의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예. 그러면 지켜야죠. 네. 일단은 뭐 그 시각차가 조금 엿보이는 그런 발언인데 이재명 지사가 김부겸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에 개입하면 도움이 아무한테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지원한다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당 전체에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 지사는 도정하기도 바쁜데 전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여론조사 아까 나온 이제 조사 결과도 좀 조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에 대한 개인적 평가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했던 동진, 그러니까 지역색을 없앨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도 정말 좋은 길이다라면서 답변은 피했습니다.